가정의학과 의사 한의사 김시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하죠.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그런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점점 오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래 살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치매, 암, 뇌졸중 같은 이런 병들이 정말 걸리기 싫지만은 이런 병들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와 뇌졸중은 정말 걸리기 싫은 병이죠. 그래서 이런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특별한 지금 치료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뇌세포 재활 치료라는 방법으로 뇌세포 재활 치료라는 방법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치료 효과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기본 단위는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의 구조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세포를 굉장히 간단하게 그렸는데 또 우리 눈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죠. 이 이야기는 세포가 고장 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정도로 세포의 구조를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세포 구조에서 알고 갈 거는 제일 왼쪽 아래쪽에 보면 APP라고 있는데 세포막에 털처럼 나와 있는 막단백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막단백질은 세포 내의 그 신경 정보도 전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런 막단백질 중에 아밀로이드 전구단백이라는 APP라고 털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물이 있고요. 세포 안에 보면은 미세소관이라고 있는데 요 정도만 일단은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막단백질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세포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용수철처럼 이렇게 생긴 게 막단백질 아밀로이드 전구단백입니다. 이 전구단백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단백질이고 이거를 잘라 가지고 막단백질을 어디에 이용하느냐, 시냅스를 만드는 구조물을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하는 그런 정상적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유전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니면은 너무 또 세포 내에서 시냅스를 빨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이 왼쪽에 알파세크레타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중간이 딱 잘려져 갖고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잘못 잘라 갖고 베타세크레타제라는 거에서 저기 가이 베이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가 베타세크레타제라는 부분이 효소가 작용하는 부분인데 거기를 자르게 되면은 녹색의 그 짧은 막대기 같은 부분이 남게 되죠. 이거를 다시 감마세크레타제에서 자르게 되는데 요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은 잘 엉겨가지고 덩어리를 형성하고 세포 바깥에 앙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게 베타 아밀로이드 앙금, 아밀로이드 반, 노인반이라고 하는 세포 바깥에 생기는 찌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물질이 생기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가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타우 단백 가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타우 단백 가설은 아까 세포 모양을 보실 때 미세소관이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죠. 그거를 왼쪽 사진처럼 확대해서 보면은 누에 꼬치가 달려 있는 것처럼 핵이라는 게 있고 핵 주위로 저렇게 건물처럼 보이는 저 구조물들이 미세소관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세포의 그 구조를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골격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미세소관을 통해 가지고 신경전달 물질이라든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자를 필요한 곳으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 구조물을 확대해 보면은 신경원 세포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 세포가 원래는 저렇게 생긴 건데 거기에 축삭이라는 부분에도 이 미세소관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세소관의 구조를 학대에서 보면은 PVC 파이프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저기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거는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단백질 구조물들이고요. 그 철사줄처럼 보이는 저 구조물이 타오 단백이라는 물질인데 미세소관의 구조를 단단하게 묶어주고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ATP,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인산염과 결합하면 튕겨 나오면서 저 미세소관을 출렁출렁 움직이게 만들어주면서 물자를 필요한 곳으로 옮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또 유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산염이가 많이 결합되면서 저 타오 단백이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 타오 단백이 단단하게 지주해주고 있던 미세소관의 구조물이 붕괴가 됩니다. 붕괴되면은 빠져나온 타오 단백하고 미세소관 구조물이 엉겨가지고 찌꺼기를 만드는데 그게 신경섬유 농축제라고 하는 세포 내 찌꺼기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뇌세포가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타오 단백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밀로이드 가설과 타오 단백 가설이 많이 인정받는 편이고 그거 말고도 뭐 항산화, 그러니까 산화 물질이 조직을 산화시켜 갖고 빨리 녹슬게 되면서 부서지게 되는 그런 그 전 단계들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는 원인들이 있지만은 외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과 타오 단백 가설을 이해하시면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왜 생기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저 위에 보면은 신경원 세포의 구조가 보이는데 그거 주위에 있는 조세포들, 그러니까 성상세포라든지 희소돌기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을 다 제거하고 신경원 세포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간단하게 볼 때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제일 왼편에 있는 그런 그림은 정상적인 때에 신경원 세포가 저렇게 깨끗하게 존재한다는 걸 그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기 녹색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는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들이 세포 바깥에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는 걸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그림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중에 세포 안에 찌꺼기, 점처럼 보이는 타오 단백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런 그림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은 세포 안에도 물론 베타 아밀로이드가 엄청 많아지지만은 세포 안에도 타오 단백 찌꺼기가 가득 차가지고 세포가 기능을 발휘 못하면서 이렇게 나빠진 세포를 좀비 세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포들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과정을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은 65세에 치매가 온 사람, 알츠하이머 치매가 온 사람을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45세부터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 단계에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밀로이드 말고 세포 안에 타오 단백이, 세 번째 그림이죠. 타오 단백이 조금씩 쌓이는 찌꺼기, 타오 단백 찌꺼기가 쌓이는 그런 과정을 그린 그래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 그 그림을 보면은 세포 안에 찌꺼기가 가득 차서 저기 좀비 세포가 된 세포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걸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 그래프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치매가 되는 이런 과정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그렇게 보시면은 65세부터 치매가 되었지만 치매가 되기 전에 경도인지장애의 기간이 있고, 경도인지장애가 되기 전에 주관적 인지장애의 기간이 있고, 그 중에는 건망증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치매가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치매가 되는 과정이 치매가 되기 20년도 더 전부터 때로는 3, 40년도 더 전부터 이런 과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와 우리가 이 아밀로이드 펫을 찍어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면은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녹색 부분이 보이죠. 그게 정상적인 뇌세포들이 있는 부분이고 노란색 부분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이 이제 세포 바깥에 쌓이기 시작할 때 영향받는 세포들을 그린 그림이고 오렌지색은 세포 안에 타우 단백이 쌓이기 시작하는 그런 세포들의 음영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빨간색은 좀비 세포가 된 세포들이 나오는 음영입니다. 이렇게 MRI를 찍어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도 이미 아밀로이드가 생기고 있고 타우 단백이 생기고 있고 이런 진행이 벌써 정상적인 사람의 머릿속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진행되는 단계를 우리 동그라미 속에 우리 뇌세포를 전부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45세 이전에는 대부분 뇌세포들이 정상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안에 전부 파란색의 세포만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번은 이제 치매 사기 트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앙금이 나타나기 시작한 걸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 1이라고 또 그 다음 단계의 그림은 타우 단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위에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좀비 세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바로 주관적 인지장애일 때 우리 머릿속의 변화는 이 정도로 이미 진행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MRI를 찍으면은 파란색, 노란색, 오렌지색, 빨간색 좀비 세포까지 MRI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다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는 기억이 많이 떨어졌는데 하고 검사를 해도 MRI는 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를 알츠하이머 치매 단계로 이야기하면은 알츠하이머 병과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데 4단계부터는 알츠하이머 치매고 1, 2, 3, 4, 5, 6, 7은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 단계를 의미합니다. 4단계는 치매고 3단계는 경도 인지장애고 2단계는 주관적 인지장애입니다. 주관적 인지장애 때 이미 좀비 뇌세포가 생기기 시작하고 4단계 경도 인지장애 되면은 죽은 세포들이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MRI에 조금씩 표가 납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도 갖고 객관적으로 뇌세포가 많이 이미 사멸했다.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단계 치매 정도가 되어 저 정도의 세포가 소실이 있을 때는 MRI를 보면은 내가 많이 이미 녹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치매가 되기 때문에 검사에 괜찮다고 해서 내 머릿속이 진짜 괜찮았냐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세포 재활 치료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드실 때 그 속에 있는 음식의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드십니까? 대부분 그냥 드시죠. 왜 그냥 드십니까? 그 음식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성분 분석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좋다는 음식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거는 경험적으로 좋은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는 과학적인 분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험적 지식, 경험적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적 지식이나 경험적 지혜를 과학적 분석적인 방법의 잣대로만 바라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식의 저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의 인식의 저편이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그 결과 그 이면에 있는
속뜻을 이해하는 것도 인식의 저편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세포 재활 치료를 설명하기 전에 의학적 치료가 어떤 것인가 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마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의학적 치료는 기본이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디 아프면은 진찰을 해서 진단이 나오면은 그게 병이 되죠. 병이 이름이 붙죠. 그걸 이병, 이미 병이다. 이런 병이라는 진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거나 약을 드시게 되죠. 이런 약이 대부분인데 치료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뇌세포 재활 치료는 경험적 지식, 경험적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 병이 아니더라도 병이 자라고 있는 진단이 안 되지만은 병이 자라고 있는 미병 상태나 의학적 지식으로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난치병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 지식, 경험적 지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돌파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뇌세포를 보호하는 방법이 되고 그것이 뇌세포 재활 치료의 근간이 됩니다. 뉴런의 위에 그린 것은 말초신경을 그린 것이고 신경세포에 뿔이 달린 것처럼 보이는데 저걸 수상돌기라 그러고 저기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축삭이라는 걸 통해서 자극을 전달을 해서 또 다른 수상돌기로 자극을 전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게 그린 것은 저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는 신경원 세포의 크기가 22 마이크론, 1 마이크론은 1mm의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0.022mm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세포체, 세포 덩어리인데 그 축삭의 길이는 굉장히 깁니다. 저게 신경의 길이가 한 20cm 정도 된다면은 세포체의 10,000배만큼 깁니다. 그 10,000배만큼 긴 축삭을 유지를 하려면은 거기에 보호하는 보호막이 있어야겠죠. 그걸 수초라 그럽니다. 그게 말초신경에는 슈반셀이라는 것이 하나씩 붙어서 보호하기 때문에 말초신경은 손상되어도 재생되는 경향이 있는데 중추신경은 밑에 그림처럼 보시면은 희소돌기세포라는 것이 여러 군데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망가지면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나 중추신경이 망가지면은 재생이 거의 되지 않는 것은 저는 수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핵가, 인가, 세포막이 이제 확장이 된 소포체라는 거와 그리고 리보좀가 그리고 골기바디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는 단백질이 합성되는 길이고요. 또 다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위에 보시면은 페록시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방을 분해하는 곳이고 리조좀이라는 것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곳이고 세포질은 포도당을 파이루베이트라는 것으로 부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요리한 그 재료를 갖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듭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세포는 크게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과 에너지를 만드는 그 과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치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과학적인 방법, 지식을 바탕으로 이미 병이 된 것을 치료약, 약약을 쓰게 되는데 이 치료약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의 치료 목표를 뚜렷하게 치료하는 건데요. 그걸 이야기를 집으로 비유하자면은 우리 집 서울시를 머리라고 하고 그 서울시에 있는 각각의 집을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포라고 비유해 보면은 세포는 여러 부분, 아까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세포 중에
기둥 하나가 고장이 났다, 스카레 하나가 고장 났다, 그것을 갈아 끼우자, 그것을 치료하자, 이런 개념이 의학적인 개념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된 뇌를 비교해서 그려놓은데 왼쪽 뇌는 통통한데 오른쪽 뇌는 많이 쪼그라들어 있죠.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세포가 쪼그라들어 있고, 그리고 세포 그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고, 뇌실이 확장돼 있고, 해마라는 부분이 위축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치매가 되면은 세포 숫자도 줄어들고 세포도 작아지고, 그 옆에 보시면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도 생겨 있고, 세포 안에는 타우 단백 이 주성분인 세포 내 찌꺼기도 들어 있고, 그리고 이런 세포들이 부서지고 염증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세포, 글리알셀이라는 것도 많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중에 요즘 베타 아밀로이드가 엉기지 않게 미리 그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없어지게 하는 약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써보니까 베타 아밀로이드는 없어지는데 치매 치료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아서 조건부로 에두헬름이라는 주사약으로 치료제가 시판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거를 치매가 되기 미리 전부터 쓴다면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덜 만들어지니까 좀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의학적인 치료는 하나의 치료 목표를 치료 대상을 갖고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뇌가 이렇게 약해지고 세포 수도 줄어들고 이런 거를 지금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걸 해서 치료를 해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의학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신경세포 뉴런 하나가 이렇게 자극이 전달되면은 신경 말단이 오면은 그게 틈새가 있기 때문에 전기적 자극이 전달이 안 됩니다.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걸 내놓게 되면은 그 다음 신경이 또 전기적 흥분이 생겨서 자극을 전달하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입니다. 이 아세틸콜린을 한번 쓰면은 이제 또 파괴를 해야 되는데, 파괴를 하는 효소가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라고 봅니다.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입니다. 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분해되지 못하게 블록을 하는 게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저해제인데, 이것을 쓰면은 대표적인 게 아리셉터 같은 그런 치매 치료약인데, 이걸 쓰면은 신경 전달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조금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의학에서 치료약으로 쓰죠. 이게 하나의 치료 목표를 갖고 치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쓰는 약은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중에 NMDA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나이가 들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게 되는데, 거기를 통해서 칼슘이 세포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신경이 가흥분하게 되고 그 독성으로 신경세포가 죽게 되거나 불필요한 흥분을 하기 때문에 그 글루타메이트 수용체를 억제하는 약을 쓰면은 거기로 칼슘이 덜 들어가게 되면서 필요하지 않는 흥분을 줄일 수 있고 세포가 파괴되는 걸 이렇게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약이 치매 중기 때부터 주로 쓰는 메만틴이라는 계열의 약입니다. 이렇게 의학적 치료는 어떤 관점으로 보면 기둥 하나를 고치거나 스카레를 하나를 고치는 것처럼 하나를 고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치매가 되는 것은 집이 기둥만 약해지고 스카레만 약해진 게 아니고 집 전체가 약해진 것처럼 보강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보강해야 될 굉장히 많은 곳을 전부 조금씩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보강을 해야 될 자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어떤 기준으로 보강을 한지는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은, 그걸 보강하게 되면은 내 세포의 활력이 증가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기를 보하고 아까 먼저 제가 셰프에서 기를 생산하는 거와 단백질을 만드는 그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페록시즘에서 지방산을 부숴서 지방을 부숴서 지방산을 만들고 라이조즘에서 아미노산을 부숴서 단백질을 부숴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세포질에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파이루베트를 만들면은 그걸 미토콘드리아가 이용을 해서 ATP를 만드는 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기를 만드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을 한방에서는 보기제라고 합니다. 기를 보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기제를 쓰는 것과 그리고 또 핵에서 DNA를 전사해서 mRNA가 생기면 인에서 그거를 가공해서 rRNA, 리보솜 RNA를 만들면 그때 리보솜과 같이 핵 밖으로 빠져나와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죠. 단백질을 합성하면은 그 단백질을 소포체로 보내는데 소포체에서는 단백질에다가 당분도 붙이고 또 이렇게 단백질이 길쭉한 것을 접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은 그걸 다시 골기체로 보이면은 그 붙어 있는 당분이나 이런 걸 이제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트리밍을 하고 또 어떤 걸 하냐면 그게 명암을 붙여서 라벨을 붙여가지고 이 단백질을 뭐 세포막으로 보낼 건지 막단백질로 보낼 것인지 다른 세포 내 구조물로 보낼 것인지 이렇게 라벨을 붙여주면 단백질이 거기로 가서 라벨이 떨어지고 거기 단백질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보혈한다고 봅니다. 보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혈하는 것은 피를 보한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보혈한다고 할 수 있고 이게 단백질이 혈장으로 피로 나가게 되면은 보혈도 되죠. 이런 두 가지의 굉장히 기본적인 세포의 기능이 기를 보하는 것과 혈을 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혈을 보하고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세포의 피가 잘 녹게 죽은 피, 혈전이 생겼거나 이런 것을 제거하는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방법을 크게 보면은 어혈을 제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포에서 생기는 자식작용도 어떤 의미에서는 또 어혈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도 됩니다. 이런 작용과 그리고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있거나 세포가 살다 보면은 조금 연륜이 쌓이게 되면은 세포 안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그게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게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습담열풍이 생긴다고 합니다. 습은 현대의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면은 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담은 독소라고 볼 수 있고 습담을 합해서 염증이라고 볼 수 있고 염증이 생겨서 신경세포의 기능이 흥분성, 역치가 떨어져 갖고 똑같은 자극에 잘 흥분할 수 있는 상태를 열이 생겼다고 보고 거기에 신경이 액팅아웃, 그러니까 신경이 어떤 이 흥분을 하게 되는 것을 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한 야단을 맞았을 때 까무러쳐 갖고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히스테리입니다 하던 것은 일종의 풍입니다. 유사중풍, 유중풍이라는데 이런 풍이 생기게 되는데 이 습담 열풍도 제거하는 것이 뇌세포 재활의 큰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소간을 하는데 소간이라는 것은 간을 청소한다 이런 의미지만은 현대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예전에 병원에 가면은 검사를 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신경성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신경성 이장병이다. 검사를 했는데 별 문제는 없는데 이장병이 왔다. 이런 걸 신경성이라 그러는데
별로 신경 쓰는 것도 없는데 왜 신경성일까? 이렇게 이제 의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병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위에서 보였던 습담 열풍으로 바뀌어가는데, 이렇게 습담 열풍으로 바뀌어가는 그 기본에는 자율신경, 교감신경 기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 교감신경의 기능을 안정시키고 이런 것을 한의학에서 쏘아낸다, 간을 청소한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뇌세포 재활 치료라는 것은 다시 보시면은 보기를 하는 과정,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과 보혈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과 주변에 혈액순환이 장애가 되는 그런 것을 치료하는 과정과 습담열풍이라는 세포의 염증과 활성산소와 이런 거에 의해서 세포가 염증화를 하고 변해가는 것과, 그리고 자율신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하는 이런 치료를 전부 모아서 치료하는 것을 뇌세포 재활치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치매라는 것만 바라볼 게 아니고, 치매를 검사해서 진단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치매가 되어 오고 있는 과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인식의 저편에서 진행되는, 진단이 되지 않지만은 현실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치매가 되면은, 치매가 되기 바로 전 단계는 경도인지장애고, 경도인지장애의 전 단계는 주관적 인지장애고, 주관적 인지장애의 전 단계는 뭐 특별하게 이름이 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 때 가끔 건망증이, 없던 건망증이 가끔 생겼을 때가 아마 그 주관적 인지장애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하는 일이 많고 그 머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기억이 빠져나간다 해서 건망증은 별거 아니라고 보지만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건망증도 이미 머릿속에 치매의 sak이 자라고 있고, 베타 아밀로이드 앙금도 생기고 타우 단백도 세포 안에 생겨 있기 때문에 세포의 기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없던 건망증도 생기는 거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어 가지고 주관적 인지장애가 될 정도면은 옛날보다 머리가 많이 못하다, 어른들한테 인사가면 그러죠. 예전보다 많이 못하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본인이 느낄 때는 예전보다 많이 못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큰 실수를 하지 않고 남에게 이렇게 나빠진 표를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머리가 많이 나빠졌다. 그게 주관적 인지장애입니다. 주관적 인지장애일 때 벌써 머릿속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가 많이 쌓였을 뿐만 아니라 타우 단백 찌꺼기도 세포 안에 쌓이고, 그리고 가득 쌓인 좀비 세포도 이미 내 머리가 많이 나빠졌다 했을 때는 이미 쌓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좀비 세포는 재활이 되지 않습니다. 재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인지장애가 되면은 철저하게 치매 예방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경도 인지장애가 되는데, 경도 인지장애가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어른한테 인사를 갔더니 정말 예전부터 모르게 좀 실수도 하고 그래요. 내가 봐도 머리가 좀 약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 남이 봐도 아는 것을 경도 인지장애죠. 그렇지만은 본인이 혼자서 뭐 할 일 다 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서 어려우면은 도와달라고도 그러고, 때로는 밖에 나가서 필요한 돈도 벌어오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예전보다 못해진 상태를 경도인지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이미 죽은 뇌세포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경도인지장애 때 치료하면은 많은 그래도 베타 아밀로이드의 영향을 받는
정도로 약해진 뇌세포와 타우 단백이 세포 안에 생긴 그런 세포들도 많이 생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세포는 재활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나 참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미 경도인지장입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의 머리는 이미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좋아서 제가 인사 듣는 것은 좋지만 그분을 생각하면은 머리가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안 됐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주관적 인지장애 때 치료를 하면은 본인은 많이 좋아지는데 본인이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거나 이러지 않을 때는 좋아졌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면 별로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바둑 두는 사람이 바둑을 둔다면은 실력이 2점, 3점 정도 올라가 있을 만큼 머리가 좋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바둑을 두는 건 아니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좋아진 걸 못 느끼는데 바둑을 떠보면은 머리가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되어서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미 죽은 세포와 좀비 세포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노란색과 오렌지 색깔로 표시했던 재활의 대상이 되는 세포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초기에 오셔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치료 효과가 꽤 큰데 중기로 금방 뭐 1년에서 3년 사이에 중기로 바뀌고 또 뭐 한 2년에서 5년 사이에 말기로 바뀌게 되는데 말기 쪽으로 가면은 치료 대상 세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 재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뇌세포 재활 치료는 빨리 받을수록 좋고 빨리 받아야 이 또 뇌세포가 부서지는 게 조금은 딜레이 되기 때문에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방 치료를 받아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결국은 나이가 드시면은 죽게 되는 것처럼 지금 치매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훨씬 늦게 진행이 되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머리가 나빠지지 않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뇌세포 재활 치료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는 훨씬 진행이 느리고 그리고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뇌세포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받는 게 좋냐?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치매 사기 생길 때부터 받으면 좋지만 치매 사기 생길 때쯤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본인의 머리가 나빠졌다는 걸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주관적 인지장애가 되면은 본인이 예전보다 머리가 많이 못하다고 느끼는데 그게 내 나이에는 다 그렇다. 뭐 옆에 보니까 다들 그렇더라. 그래서 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나이에 이렇게 주관적 인지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런 주관적 인지장애를 느끼는 나이가 50대, 60대라면은 그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80대 정도에서 내 나이에 다 이렇더라. 옛날보다 못하다. 이런 경우에는 치매가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은 50대, 60대에 친구들이 만났는데 옛날보다 내 머리가 못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조만간 경도인지장애가 되고 경도인지장애가 되고 나면은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에 치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주관적 인지장애로 돌아오면은 이미 주관적 인지장애가 많이 진행되었다면 나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치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물론 그보다 더 오랫동안 주관적 인지장애가 로 살다가 경도 인지장애가 될 수 있지만은 내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은 불과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나도 치매가 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많이 약해졌다고 느꼈을 때 다들 내 친구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내 나이쯤에는 그렇게 나빠진 사람이 많지만은 그렇게 나빠진 게 다들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뇌세포 재활 치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뇌세포 재활 치료는 비유하자면은 여러 군데, 세포의 여러 군데 치료 대상을, 여러 곳의 치료 대상을 보강을 해서 뇌세포의 활력을 조금 더 살만한 집으로 바꾸는 것처럼 뇌세포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치료가 뇌세포 재활 치료고요.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세포의 활력이 회복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뇌 기능이 회복이 되고 뇌 기능이 회복되면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치료는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내 머리가 많이 약해졌다고 느껴지는 주관적 인지장애를 그냥 두지 마시고 내 친구들도 다 이렇게 옛날보다 머리가 나빠졌더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나하고 같은 사람이 많은 거지만은 그게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나이 다 그러 하는 이야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뇌세포 재활 치료를 받거나 치매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예방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고 치매 예방 노력을 많이 해서 치매가 안 되어도 내 머리가 같은 내가 그대로 늙었을 때의 나와 비교하면은 훨씬 머리가 똘똘하고 머리가 똘똘하면은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머리가 좋으면서 삶의 질도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뇌세포 재활 치료는 내가 나빠지기 전부터 열심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뇌세포 재활 치료로 치매를 예방하시고 건강한 노후, 똘똘한 노후, 행복한 노후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